자, 생명체 유전 정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구성된 DNA 염계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거 다들 알 거야. 그치? 이걸 뭐 다 알지. 우리 뭐 어디서 배우냐? 뭐 공통과학 때도 배우지. 이 정도는. 그치?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세포들이라도 유전자 발현은 다를 수가 있지. 당연하지. 이러한 현상을 후선 유전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똑같으면 원래는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염기 서열이 똑같다라면 원래는 동일한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발현이 다르게 될 수 있대. 이게 후성 유전이래. 맞지? 자, 그러면 후성 유전이란 무엇이냐? DNA 염기 서열 변화 없이 화학적 변형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대표적으로 DNA 메틸화와 히스톤 아세틸화 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1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은 딱 요거밖에 없어. 후성 유전이 뭔데? 아, 후성 유전은 뭐는 동일해? 염기 서열은 동일해. 그치? 염기 서열이 동일하고 변화가 없는데 발현이 어때? 발현이 다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후성 유전이야. 맞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후성 유전의 예시가 지금 DNA 메틸화와 히스톤 아세틸화가 있대. 1문단을 읽고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쓱 보니까 DNA 메틸화는 있어. 그러면 당연히 DNA 메틸화랑 히스톤 아세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 그러면 요거는 반 딱 그려가지고 한쪽에는 DNA 메틸화, 한쪽에는 히스톤 아세틸화 정리해서 비교하면 끝나는 지문. 제일 쉬운 지문이다. 그치? 자,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전사조절 부위인 프로모터 내에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어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되는 과정이네. 자,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써보면 별게 아니야. 자, DNA 메틸화가 뭐냐? DNA 메틸화가 뭐라고?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부위가 있대. 그냥 대충 유전자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부위가 프로모터래. 뭐 대충 그냥 프로모터가 있다고 쳐봐. 그지? 이 프로모터는 뭘 담당한다고? 전사에 관여하는 거래. 맞아? 그러면 프로모터가 억제되면 전사가 안 되겠네. 그치? 얘가 이제 전사를 조절하는 부위니까. 그치? 근데 이 프로모터에 뭐가 부착이 돼? 메틸기가 부착이 된대. 그러면 어떻게 된대? 유전자 정사가 억제된다 이거야. 자, 봅시다. 이 과정은 주로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C와 G 그 사이에서 일어나나 봐. 자, 주로 이 메틸기의 부착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야? 결국은 사이토신이랑 구아닌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DNA 메틸화 효소의 촉매 작용으로 촉진이 된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얘기인데 이 프로모터에도 뭐 이런 염기 서열이 있을 텐데, 그지? 그럼 프로모터가 아마 요 사이에 있나 봐, 그치? 요 사이에 프로모터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메틸기가 결합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또 안 써도 되기는 해. 너네가 정리할 때는, 그치? 나는 그냥 한 번 더 쓸게. 여기에 이제 메틸기가 부착을 해서 유전자가 억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먼저 나와야 되네. DNA 메틸화 효소가 촉매로 작용한대. 자, 이렇게 작용을 하면 결국은 이거는 또 쓸 필요는 없고 사실 이게 이제 C, P, G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DNA 메틸화인 거잖아. 맞지? 이게 DNA 메틸화인 거고 여기에 이제 촉매로 작용하는 게 뭐라고?
촉매작용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DNMT래. DNMT. 얘가 촉매래. 맞지? 촉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촉매가 있고 부촉매가 있지. 정촉매는 이런 화학 반응을 활성화시켜주는 녀석이고 부촉매는 억제시켜주는 녀석인데 우리가 특별한 말 없이 촉매라고 하면 그냥 정촉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더 가속시켜주는 거. 근데 뭐 촉매를 사용하여 진행을 완화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아 부촉매 썼단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촉매 썼는데 왜 느려져?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촉매는 이쪽 방향으로 가든 이쪽 방향으로 가든 어쨌든 촉매니까 둘 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는 근데 이런 DNA 메틸화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주는 정촉매인 것 같아.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메틸화된 DNA는 전사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일종의 정지 신호 역할을 한다라고 했네. 자, 메틸화했다는 얘기가 뭐야, 얘들아? 이거지. 이게 DNA 메틸화잖아, 그치? 그러니까 메틸화된 DNA는 결국은 메틸기가 부착된 놈이 메틸화된 DNA인 거야.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된 놈은 뭐래? 어떻게 된대? 전사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해서 유전자 발현을 차단한대. 한마디로 아니 전사가 돼야 유전자가 발현이 될 거 아니야. 전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자 발현이 안 되겠지. 그리고 얘는 이걸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여기까지 됐지. 자, 반면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 끝난 거야. 그러니까 벌써 얘 끝났어. 내용 있냐? 내용 없어. 뭐 되게 그럴싸하게 막 얘기를 꺼냈는데 그냥 DNA 메틸화는 DNA 프로모터에 메틸기 부착해서 전사 못하게 해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막아준다. 그리고 DNMT가 이걸 활성화시켜준다. 더욱더 빠르게 진행을 시켜주는 촉매다. 끝. 뭐야 이게. 그치? 그리고 이제 히스톤 아세틸화가 나와.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얘들아.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정리를 하잖아. 쓸 거 별로 없지? 과학 같은 경우 특히나 생명 쪽은 생명이나 화학 쪽이 나오지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저는 근데 제일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용어가 낯설 수도 있고 과정이 복잡해. 과정이 복잡해서 틀리는 거거든? 근데 과정만 잘 잡으면 또 생각할 거리가 없어.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 과정이 맞는지를 물어볼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로 문제 내면 그게 문제야 결국은. 이게 인과 과정을 잘 찾아갈 수 있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보통 생명이나 화학은 반응을 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빵을 먹었어? 아니 숨을 들이마셨어? 그럼 들숨부터 날숨까지의 뭐 혈액에서 산소가 어떻게 공급되고 이산화탄소 교환하고 어떻게 내뱉는지 과정 아니야. 화살표만 잘 치면 끝나. 오케이? 이거는 어떤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화학이나 생명이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읽어가면서 화살표만 잘 치자. 어려운 지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어려운 지문이냐? 화살표가 일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여기 1문단, 2문단, 4문단 다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4문단 됐는데 4문단 내용이 1문단의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 그런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 갑자기 화살표가 역순으로 가야 될 때. 근데 이걸 머릿속으로 읽으면 미치지. 꼬여. 써놨는데 왜 헷갈려? 하다가 나오면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건데. 맞지? 그래서 이거 생명이나 화학은 반드시 화살표만 잘 치는 연습을 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자.
자, 히스톤 아세틸화는 전사를 촉진하는 화학 변형이야. 반대네. 반대야. 얘는 전사를 촉진시킨대. 얘는 전사를 억제시키는 거고. 차이점 나왔지? 차이점은 반드시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선지 구성 요소 하나 정도는 무조건 갖고 가겠지. 그치? 이게 답이든 아니든 간에. 그치? 자, 어쨌든 비교, 이거 두 개 나왔으니까 당연히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공통점, 차이점 묻는 문제. 당연히 그게 질문이지. 자, 히스톤은 DNA에 감겨있는 단백질 구조체래. DNA가 있으면 히스톤이 이렇게 감겨있나 봐. 그지? 뭐 어떻게 감겨있는지는 뭐 찾아봐, 너네가. 뭐 상관없어. 이거 화학 아니야. 국어야. 어떻게 감겨있든 상관없어. 자, 이게 이제 히스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게 히스톤인데, 그 꼬리 부분이 라이신 잔기에 이 히스톤에 꼬리가 있어. 이 꼬리를 우리가 라이신 잔기라고 부르는 부위인데, 여기에 만약에 아세틸기가 결합을 하지? 그러면 히스톤 결합이 느슨해진대. 오케이? 느슨해져. 이는 마치 단단하게 감겨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전사인자들이 DNA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유전자 발현을 해야 되는데, 전사를 해야 되는데 꽁꽁 감겨 있으니까 막혀 있잖아. 잘 결합을 못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아세틸기가 라이신 장기랑 붙으면 이 히스톤이 느슨해지나 봐. 그럼 노출이 많이 되겠지. 노출이 되니까 결합을 하면서 이제 전사가 더 잘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 돼, 안 돼? 되지. 자, 반면 히스톤 아세틸화 효소는 히스톤 아세틸화 효소라는 게 있는데, 얘는 HDAC네. HDAC네. 하여튼 얘는 라이신 잔기에서 아세틸기를 제거한대. 얘가 얘를 제거하는 놈이야. 그러면 히스톤 아세틸화 효소는 아세틸기를 제거를 하는 거니까 히스톤이 느슨해지는 걸 막는 놈이네. 그럼 얘는 결국은 전사를 어떻게 하는 놈이야? 전사를 억제하는 놈이야. 맞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비교가 됐지? 한편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어서 세포 분열을 조절하고 무제한 증식을 방지한대.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라면 암세포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암세포가 무제한적으로 증식하는 걸 막는단 말이야. 맞지? 그러나 후성 유전적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겠지. 당연히. 왜? 종양 억제 유전자가 발현돼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맞지? 큰 문제인 거잖아. 근데 그러면 메틸기만 쏙 빼주면 제대로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 되겠네? 세포가. 그치? 그럼 암치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후성 유전적으로 생긴 암 같은 거는 또 요즘에는 쉽게 치료할 수가 있는 거야. 더 읽어볼게. 자, 그러나 후성 유전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DNA 메티라가 과도하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종양 억제 세포가 발현이 안 되겠지. 아니면 시스톤에서 아세틸기가 제거되면 또 전서가 억제가 돼. 맞아? 그러니까 얘는 제거가 되면 돼, 안 돼? 얘는 제거가 되면 안 되는 놈이야. 그치? 얘는 부착이 되면 안 되는 놈이고, 얘가 부착이 되거나 얘가 떨어져 버리면 종양 억제 세포가 발현이 안 되는 거야. 이해 안 돼? 되지. 이러한 오류로 인해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이 붕괴된다. 나아가 세포의 자살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되면서 세포는 정상적인 수명을 다해도 사멸하지 않고 무한히 증식한다. 맞아? 결국은 DNA 메틸화가 잘 될수록 혹은 히스톤 아세틸화가 안 될수록 종양 억제 세포 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그치. 이게 안 되면 일단 종양 억제 세포가 발현이 안 되면 종양 억제가 안 될 거고, 그리고 자살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된대. 자살이 안 돼. 죽어야 되는 놈인데 죽질 않아. 종양 세포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한 증식이 되는 거고, 종양 세포가 무한 증식되는 거고, 그래서 정상 세포도 종양 세포로 암 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렇다는 얘기야. 자, 기존의 항암제는 주로 비장성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표적으로 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암세포가 무한증식하는 놈이잖아. 식성이 어마어마한 놈이야, 얘가. 식성이 어마어마하고 얘가 포도당 섭취도 어마어마하게 해. 그래서 얘가 증식이 빠르고, 그치? 많이 먹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많이 번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빠른 놈들. 너무 활성화돼 있다. 쟤 지나치게 활성화돼 있네? 죽여! 이거야. 그게 기존의 항암 치료야. 그치?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 탈모지. 왜? 머리카락 빨리 자라잖아. 그치? 다 죽는 거지. 자, 이 방법은 정상세포 중에 분열 속도가 빠른 세포에도 손상을 가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했어. 자, 그러면 기존의 항암제가 기억이고, 새로운 항암제가 있어. 기억 내연이니까 당연히 비교하게 나오겠지? 맞지? 기존의 항암제는 뭐라고? 뭘 모르는 거야? 세포 분열 주기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맞지? 왜? 암세포는 세포 분열 주기가 빠르니까. 그치? 근데 문제가 뭐야?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암도 공격하겠지만
이거 말고 그냥 정상세포도 함께 공격을 한다라는 우려가 있어. 이게 문제야. 그치? 맞아? 정상세포도 공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머리털이 빠지게 되고 또 어린아이의 치료 같은 경우는 진짜 큰 문제야. 어린애들은 세포 분열이 다 빠르잖아. 갓난애기인데. 그치? 막 커야 되는데. 다 죽이는 거지. 그래서 근데 갓난애기들은 암 잘 안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걸리면 답이 없어. 그거는 진짜 죽는 거야. 애들은. 그런데 다행히 항암제가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했어. 이 치료제는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하여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유도를 한대. 어떻게? 어떻게 얘들아? 생각해봐. 어떻게 할까? 안 읽어봐도 근데 솔직히 안 읽어봐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진짜. 쉬운 지문은 앞에서 정보를 다 주고 뒤에서 이해를 시켜주는 지문이 쉬운 지문이야. 요거는 솔직히 이거 가지고 다 될 것 같아. 지금 이러잖아.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 새로운 항암제라고 했었지. 니은이 분명히 이렇게 있어.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 치료제래. 이거 어떻게 교정할 건데? 메틀기 제거하면 교정되겠다. 그치? 이거 어떻게 교정할 건데? 아세틸기 안 떨어지게 하면 교정되는 거 아니냐? 끝났지. 그러면 메틸기가 프로모터랑 결합 못하게 하는 약 먹으면 되겠다. 얘는 시스톤 아세틸화 효소가 아세틸기랑 결합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시스톤 아세틸화 효소 자체의 발현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약 먹으면 되겠다. 안 읽어봐도 알겠다. 솔직히. 그치? 맞지? 그래도 읽어볼게. 맞는지. 자, 후성 유전적 항암 치료제가 뭐가 있냐면 오아자 어쩌고 저쩌고 있고 그리고 그냥 오아자도 있네. 오아자 사이티딘 오아자 사이티딘 그리고 오아자 이디옥시 사이티딘 귀찮으면 이름 같은 거 안 써도 돼. 맞지? 어쨌든 얘네들을 는 뭐 한대? DNMT를 줘야 한대. 이 새끼잖아. 얘 부착시키는 촉매 억제한대 얘가. 그러면 당연히 얘는 그러면 얘를 교정하는 놈이네. 얘. 메티라 교정하는 약이네. 맞지? 그치? 그리고 또 이 약물들은 종양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과도하게 일어난 메틸화를 제거함으로써 전사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제거한다고? 이 새끼를 저해하면서. 그치? 맞지? 이를 통해 억제되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다시 활성화되고 암세포의 성장이 저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야? 암세포를 약물리 직접 침투해서 죽이는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 몸에는 원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킬러 세포가 있잖아. 종양 억제 세포가 있잖아. 근데 얘 때문에 그게 발현이 안 되니까 발현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있는 종양 억제 세포가 죽이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지? 부작용이 없겠지, 이런 거 거의, 그치?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야, 그지? 한편, 보리노스타트가 있거든? 보리노스타트?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또 뭐 얘겠지. 그지? HDAC를 져야 한대. A, A, HDAC를 억제시켜.
얘 억제시켜. 얘를 억제시키면 얘가 전사를 억제시키는 놈인데 얘가 전사를 억제시키는 놈이야. 맞지? 얘가 안 되지? 얘가 안 되면 얘가 아스틸기를 제거하는 놈이잖아. 그치? 얘가 아스틸기를 제거하는 놈인데 이 약을 먹으면 얘가 잘 안 생겨. 그러면 당연히 아틸기가 안 떨어져 나갈 거라고. 아틸기가 안 떨어져 나가면 되는 거야. 맞지?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그 결과 암세포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재가동된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아세틸기가 많이 잘 부착이 돼 있을 거고, 그럼 정상적인 상태야, 이 상태가. 그러면 자살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암세포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있었는데 자살하게 만든대. 여기까지 됐지? 어렵지 않지? 암세포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인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의 돌연 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고 했대. 아,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쓰냐. 여기다가 좀 잘 써봐야 되겠다. 보이지? 여기다 써도. 자, 이중 적중 모델. 자,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 얘는 대립 유전자가 있잖아. 그치? 이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대립 유전자가 있으면 이 대립 유전자 모두의 돌인 변화가 생겨야 종양이 생긴다고 봤어. 두 대립 유전자가 돌연변이다. 그러면 종양이 생겨. 암이야. 이렇게 봤는데 이 모델은 망막 아세포종과 같은 유전성의 암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돌연변이라는 것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유전적으로 그걸 타고난 거야. 그치? 후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돌연변이니까. 이게 돌연변이야? 이거 돌연변이야? DNA 메티라가 돌연변이야? 아니지. 돌연변이는 그냥 아주 많이 반복될 때 그냥 한 번씩 튀어나오는 어쩔 수 없는 좀 재앙 같은 것들이야. 그치? 얘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이 염기 서열 자체가 다르지, 그냥. 그치? 그래서 돌연변, 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중 적중 모델이 뭐냐면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게 이제 유전적인 암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자, 이 모델은 망막 아세포종과 같은 유전성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 맞지? 근데 이후에 후성 유전학이 발전이 됐잖아. 후성 유전학이 발전이 되면서 야, 이게 근데 암이 발생하는 게 이런 돌연변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후성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한쪽에서 이제 후천적으로 메틸기가 부착이 돼서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던데? 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형이 발달하면서 후천적 이중 적중 모델이 생겼어. 자, 이 후천적 이중 적중 모델에서는 암 발생의 경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다른 하나에는 후성 유전적 오류가 발생해도 중량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서 후속 유전적 오류가 있어도 암이 발생할 수 있어. 자, 후천적 이중 적중 모델. 얘는 두 대립 유전자가 돌연변이인 거 맞아. 이거 이래도 돌연변이야, 그치? 근데 한쪽은 돌연변이지. 그리고 한쪽은 후성 유전적 오류가 있어. 이래도 종양이야. 혹은 돌연변이가 아예 없고 양쪽 모두 후성 오류가 있다. 이래도 암이라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칸이 좁아가지고 좀 이해되잖아, 그지? 자, 이러한 발견은 암의 발생 기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함을 보여준다.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는 달리 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가역적이라는 게 뭐게? 되돌릴 수 있는 거. 비가역적인 건 되돌릴 수 없는 거. 수박 주스를 수박으로 못 만들지? 비가역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찰흙으로 만든 코끼리는 다시 찰흙으로 돌릴 수 있어. 가역적인 거지. 알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전성이 엄청 뛰어난 거야. 비트코인의 장부는 비가역적이야. 되돌릴 수가 없어. 그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줘 볼게. 안정성이 엄청 높은 화폐야.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보다 훨씬 더. 크게 얘기해. 투자해야겠다고? 늦었어. 너무 지금 하나에 1억 5천? 그러잖아. 내가 한 1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내가 수업하면서 봤었거든. 작년에 수업하면서 비트코인 지금 얼마야 했을 때 9천만 원대였는데 지금 1억 5천이거든. 이게 가치가 계속 올라. 왜냐면 매장량이 한정돼 있어서. 슬프다. 내가 옛날에 어떤 라디오에 쓰는데 황재성인가? 출연료로 비트코인을 10개 받았대. 그때 피자 한 판이 비트코인 2개인가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피자 5판 시켜서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지. 인생은 그런 거야.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아졌어. 자, 어쨌든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는 달라. 돌연변이는 되돌릴 수가 없어. 그건 애초에 유전자 염기 서열 자체가 다른 거야. 근데 그거 알아? 이제 돌연변이도 할 수 있어. 유전자 가위 알아? 유전자 가위로 잘라내서 짝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돌연변이도 정상적인 염기설로 바꿔놓으면 돼. 대박이지. 모두가 차은우처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다행인 건 유전은 안 된대. 유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딱 그냥 자기 자식까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대.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는 원래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지. 얘는 이거 약만 먹으면 탈모 없이, 그지? 탈모 없이 이거 암 환자들 그래서 머리가 다 빠져 있는 거야. 왜? 이런 거 먹으니까. 근데 만약에 돌연변이에 의한 종양이 아니라면 후성 오류에 의한 후성 오류에 의한 종양이라면 이거 안 먹지. 이런 거 먹지. 그지? 부작용이 없지. 그래서 지금 일부 암종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럼 어떤 암이겠어? 돌연변이에 의한 암이 아니겠지. 그치? 돌연변이에 의한 그런 암종 말고 후성 오류에 의한 이런 암의 종류들은 이걸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돼? 암 정복은 머지 않았다고 해. 진짜로.
근데 단기는 정복이 안 된다 하더라. 근데 그러니까 암 정복도 근데 이거래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암은 정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암도 계속 새로운 암이 생긴다고 하더라. 그런 거지 뭐. 어렵지 않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글을 읽으면서 혼자서 풀 때도 요거를 정리해서 푸는 연습.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야. 이걸 딱 보고 나서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안 풀 거면 왜 이렇게 연습을 하겠어?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라고 하는 거야. 돼요? 일단 내가 해봤고 일단 내가 해봤어. 말했지? 전국 1등? 얘기했잖아? 내가 해봤고 그리고 내 제자들도 만점을 받은 친구와 만점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어. 차이는 딱 하나야. 이걸 완성을 했느냐 못했냐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언제 쓰고 있어요? 쓸 종이도 없잖아요. 일단 쓸 종이는 모의고사 첫째 장 다 백지니까 그거 접어서 쓰면 돼. 그치? 두 번째로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내가 정리한 거 보면 알겠지만 너네 내가 이거 다 읽고 나서 정리한 거 아니지. 읽으면서 쓴 거잖아. 그치? 내가 뭐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긴 했지만 내가 예측하면서 정리했어? 아니지. 읽으면서 정리한 거잖아. 읽으면서 쓰는 건데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근데 이거 쓰려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많이 하면 생각 안 하고 하지. 그냥 뚝뚝뚝뚝뚝. 내가 이거 집에서 연습해 올 것 같아? 나 존나 바빠. 왜냐면 고3 애들은 막말로 뭘 해달라고 할지 몰라. 나는 수업을 내가 준비해온 자료도 있지만 애들이 오늘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들고 온단 말이야. 어려운 거. 근데 내가 그걸 다 봤어? 전국에 있는 걸 지금도 사설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봐? 나도 그냥 처음 보는 거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가 그런 거야. 근데 어렵지 않지.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쓰는 건데 이게 왜 어려워? 그냥 있는 것만 쓰는 건데. 정리하는 방식만 터득을 하면 돼. 그것만 체화시키면 되거든? 그러면 일단 문제풀이 속도가 개빨라진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정리를 하지? 그래, 그냥 눈으로만 대충 읽는 것보다야 느리겠지. 꼼꼼히 읽을 테니까. 근데 꼼꼼히 읽고 한 번만 읽고 풀 거야. 여러 번 왔다 갔다 안 할 거야. 너네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풀잖아. 그치? 기문학 풀 때 5문제면 적어도 3번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시간 모자라는 거야. 그게 더 걸리지, 시간. 이렇게 풀면 내가 꼭 이걸 안 보더라도 머릿속에 이게 없겠어? 내가 썼는데? 내가 지금 막 연필, 지금 막 1초 전에 끝낸 정리인데 이 정리가 머릿속에 없어? 그것도 이상해. 근데 만약에 너무 복잡해. 너무 과정이 복잡해? 그럼 머릿속에 없을 수 있지. 여기서 언제 찾아? 이거 눈에 보이잖아. 바로. 이걸 하는 이유는 직관적으로 풀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 모의고사 풀 때. 다 생각할 거리지. 그치? 그러면 생각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돼. 생각할 거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은 다 끝내야 돼. 문제 풀 때는 있는 거 그냥 직관적으로 딱딱딱딱딱딱딱 하면 돼, 그냥. 모의고사는, 수능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문제가 절대로 지저분할 수가 없어. 나 진짜 학교 선생님들 비판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번 시험은 좀 많이 지저분했잖아. 그치? 모의고사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점수가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온다라는 건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거야.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4% 안에 드는 실력입니다라고 나라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니야? 이게 5등급제가 아니잖아. 모의고사는 9등급제잖아. 4%만 1등급이야. 근데 그런 학생들이 여기가 무슨 자사고 뭐 상산고야 여기 뭐 휘문고야? 휘문고도 이렇게 안 내. 어렵게 내야지 왜 이거를 본문에 정답이 본문에 막 없는 1번 문제 본문에 정답 없었잖아.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어차피 우리 다음에 문법이면은 문법은 이렇게
논란거리는 없을 거야. 그건 딱 그래도 수학처럼 다 딱 정해져 있거든. 그냥 실력으로 피지컬로 밀어붙이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수능 실력을 잘 켜놓자고, 알았지? 그래서 이거 해놓으면 일단 장점이 첫 번째, 정답률이 말이 안 되게 높아져. 정리하면 일단 안 틀려. 그래서 애들이 맨 처음에 이거 연습하고 시험 보고 나서 무슨 얘기하냐? 정리하고 풀었는데 진짜 안 틀려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뒤에 못 풀었어요. 그래서 등급 변화는 없어요. 옛날엔 시간을 맞췄는데 고르게 틀렸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시간을 못 맞췄는데 푼 것까지는 다 맞았대.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왜? 시간은 숙련도가 정해지는 거야. 숙련되면 돼. 근데 어쨌든 푼 걸 다 맞췄다는 얘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하고 있다는 얘기야.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하고 있는 거고 시간은 능숙해져야지. 그건 자기가 해야 돼. 열심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공부는 너네도 다 아는 얘기지만 공부는 힘들게 해야 돼. 그냥 읽으면 눈으로 읽고 풀면 편하지. 손으로 써가는 거 귀찮지. 맨날 이렇게 하려면.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공부는 좀 귀찮은 방법으로 해야 돼. 그래야 효과가 좋아. 비문학은 반드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요거를 따라줬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건 정말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질게. 내가 진짜로 재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재수 비용 다 내줄게.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근데 이렇게 안 해놓고 안 나온다고 징징대면은 조롱거리지. 내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무조건 된다 이거는. 알았지? 이거는 진짜 빅데이터가 입증을 해주고 있어. 진짜로. 오케이?